6월 1일 2022년 6월 1일 지방자치세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셨나요? 아마 반은 하고 반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50.9%인가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딱 절반이 하고 절반이 안 했다는 얘기인데,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40%도 안 됐더라고요, 투표율이. 참 저는 투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종전의 여러 선거에서처럼 내가 찍은 정당이 꼭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지난 대선 때 굉장히 그런 바램이 컸는데, 그런 바램에 그때 대선 때 바램이 100이었다면 이번 지방자치 선거는 한 10 정도의 기대감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데, 그런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투표율이 낮았고, 뭐 모두가 알 수 있겠지만은 거의 그 3개월 전에 이미 큰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3개월 사이에 무슨 큰 변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의 대부분의 3개월 전에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3개월 전에 투표를 했던 분들이 거의 70%가 이제 넘었었던 상황에서 50%밖에 안 되는, 뭐 상당수가 대부분의 진보 세력이 투표를 포기했던 결과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호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선거 얘기를 이제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선거와 주식 투자는 정말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당선이 된다,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좋은 사람이 투표로서 이어져야만 당선이 되는 것이겠죠.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많이 찍었다에 대해서 실망하는 계층이 생기는 것도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투자 역시 좋은 기업, 좋은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만들면서 계속 그런 점을 강조하고 좋지 않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에 속하지만, 그것이 실제 주가와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늘 일어납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정말 맞는 얘기가 절반이 안 된다는 그 인상을 받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예상과 다른 그런 결과치가 나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제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예상이 틀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제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비가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기우제 좀 지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우제 지내면 비가 오나요? 근데 이제 기우제 할 때마다 늘 그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언급하는 게 인디안 기우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인디안 기우제가 결국은 맞는다고 하지요. 왜냐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 비가 와야 이제 끝나는 그 행사라고 합니다. 저는 뭐 들어만 봤지 한 번도 그런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바가 없습니다만, 그런 인디안 기우제를 볼 때마다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인디안 기우제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제가 그 추천하는 종목, 제가 투자한 기업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형태로 유튜브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저의 만족, 그리고 제 의견에 동의하셔서 소중한 돈을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에 대한 만족이 합치가 되려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것이죠. 뭐 인디안 기우제와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2022년 주가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했는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가 라는 점은, 그 이유는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한 기업의 실적이 이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낙폭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시장이 저의 예상처럼 움직여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제 예상과 다르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높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것이 지금 6월 첫째 주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투자하기 유망한 기업은 주식을 많이 사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됐던 그 기업의 주식을 많이 산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투자의 그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사안인데, 지금이야말로 그 기초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볼 때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과 부정의 전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삼성전자의 업황이 더 이상 기대 못한다, 더 이상 주가의 상승을 기대 못하고 반도체건 스마트폰이건 다른 백색가전이건 삼성전자가 이제는 탑 수준에 있지 않다, 경쟁에서 많이 처지고 있다, 고로 매도해라, 이런 얘기하는 분석가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이 2022년 들어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언젠가는 좀 매수를 더 해줬으면 하는, 지금 기업의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런 안타까움도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늘릴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그 일본 기업 본인입니다. 일본의 상장 기업 상당수의 기업은 스스로가 자사주를 매수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 IR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뭐 기업의 뭐 파이낸셜 자료, 부문별 업황,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만,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 기업들은 제가 눈에 본 것만, 일본의 주요한 상장 기업들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자사주 매입 계획을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에 2022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자사주를 매수하겠노라고 IR 자료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2022년 6월부터 새롭게 더모아 30에 편입한 미쓰비시 UFJ, 이 일본 금융지주회사죠. 이 업체 마찬가지로 현재 자사주 매입에 임하고 있다라는 공시를 기간과 수량, 금액까지 정확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최초가 세계 최대의 투자 기업인 미국의 블랙록이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던 것을 인용하면서부터인데, 이 블랙록이 일본 기업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 매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지금 2022년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증시에서 일본 기업만큼 자사주의 적극적인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본 기업이 일본 경제가 뭐 1%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는 투자의 매력이 없다. 실제 일본의 니케이 225 이 지수가 일본의 대표적인 지수지요. 이게 1989년 30년 전보다도 낮습니다. 여전히 일본 경제 거품이 꺼지고 일본의 그 전성기가 옛날에 쇠락하는 양상이 증시에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경제를 거시적으로 본다면 투자의 매력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30년간의 최전성기 동안에 비축해 놓은 자금이 경기가 꺼지면서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유보된 채로 있다가 그 유보된 상태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주식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일본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우리처럼 연기금도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지만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 중에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 일본 중앙은행,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죠. 일본 중앙은행이 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현상이 최근 2년간 나타나고 있었고 이거를 굉장히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조금 더 내막을 봤더니 일본 중앙은행, 일본의 상장 기업 이런 기업들이 주식 매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이 상황, 일본 증시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2022년의 수익률이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자사주 매입의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죠. 정말 재밌는 것이 실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 그리고 6월부터 저는 지금 삼성화재를 매도하고 일본의 미쓰비시 UFJ로 종목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이 공통적으로 올해 2022년은 예상 이익이 2021년보다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그런데 자사주 매입 규모와 배당 규모는 더 늘리겠다는 공시도 지난 5월 달에 발표된 IR 자료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의 이익이 줄었는데 자사주는 더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 선뜻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본 기업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옳은가 그른가 미주알 고주알 분석하는 것은 일본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특히 2022년 들어서 굉장히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시라면 일본 기업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